자, 생각이 크는 인문학 16권 우주개발 우리 민준이부터 네, 시작하겠습니다. 민준이. 그, 이 56쪽에서 그 우주복으로 그 우주의 위험을 막고 있는데, 만약에 우주복을 안 입고 우주에 나가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일단 제 생각에는 우주가 굉장히 춥기 때문에 온몸이 얼 것 같고, 방사선에 노출되어 왠지 약간 죽을 것 같습니다. 음, 끝. 네, 네, 그렇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주복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우주 개발의 어떤 그런 역사, 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들이 쭉 나와 있어가지고, 쌤도 이 책을 통해서, 우주 개발의 과정이 이렇게 쭉 이루어졌구나라고 알게 되었고, 지금은 우리가 이제 세계화 시대 속에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민주님만 할 때도 외국을 나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 사실은 심지어는 쌤이 대전에 살면서 뭐 서울이나 아, 다른 지역에 가는 것도 큰맘 먹어야 가는 어떤 그런 일들이지 뭐 이렇게 자유롭게 음, 가고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야. 근데 지금은 뭐 대전에서 서울 출퇴근하는 사람도 있고 네, 전국이 그냥 무슨 뭐 하루 생활, 일일 생활권도 아니고 반나절 생활권. 뭐 네, 예를 들면 뭐 민준이 부모님이 민준이 아침에 학교 갈 때, 민준이 학교 잘 다녀와 라고 하면서 음, 엄마 서울 갔다 올게 하고 근데 민준이가 어, 학교 끝나고 집에 와봤더니 엄마 아빠가 그냥 그 집에 있는 거야. 그래서 아니 엄마 아빠 음, 서울 갔다 온다면 서울 갔다 왔어 이러던 얘기야. 그게 아, 가능한 이유가 민준이가 8시 반에 등교를 했는데 엄마가 민준이 등교 보내놓고 엄마 아빠가 민준이 등교 보내놓고 뭐 네, 대전역에 가. 그럼 뭐 역까지 네, 가는데 뭐 한 40분, 한 40분 걸려. 그럼 9시 10분. 거기서 이제 KTX를 타. 그럼 1시간. 반, 서울역에 뭐 한 10시 한 10분, 20분에 도착을 해. 그래갖고 거기서 이동해서 뭐 쇼핑 뭐 하루 가면 뭐 거기서 한 30분 이동해서 10시 한 50분. 거기 쇼핑 1시간을 해. 그럼 11시 50분. 다시 서울역으로 오는데 뭐 12시 20분? 그래서 음, 대전 내려오면 1시 20분. 다시 집에 음, 오면 2시. 그럼 민준이가 뭐 2시 반에나 뭐 이렇게 집에 오면 그 사이에도 서울에 가서 볼일 보고 올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어, 그게 이제 가능한 어떤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뭐 네, 바쁜 사람들은 뭐 서울에 가서 뭐 친구 만나고 뭐 일하고 뭐 내려온다거나 이게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네, 심지어는 제주도 가는 것도 오히려 뭐 제주도가 더 가깝다는 사람도 있어. 비행기 타면 아, 제주도에서 서울 1시간이 네, 오기 때문에 오히려 제주도에서 서울 오는 게 저기 다른 지역에서 뭐 자동차나 뭐 이런 거 이용해서 서울 고속버스 타고 서울 오는 것보다 제주도와 서울 어, 사이가 더 가깝다고 얘기하는 제주도와 청주 사이가 더 가깝다고 얘기하는 음, 사람이 있을 만큼 어쨌든 우리나라가 이렇게 교통과 통신의 발달에 따라서 됐고 또 그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는 좀 이게 거리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 해외에 나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네, 특히 오늘 쌤이 기사를 보니까 저가 네, 항공 잠깐, 그 싼 값에 그 비행기 타는 그런 네, 저가 항공이 많이 발달해 갖고 저가 항공이 오히려 이제 그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아시아나 항공이나 그 대한항공이 지, 이제 정규 항공이고 무슨 진에어 네, 라던가 뭐 여러 가지 있던데 뭐 음, 제주 항공 뭐 이런 뭐 여러 제주, 가지 그 저가 항공사가 있는데 그런 네, 항공사가 오히려 더 많은 그 음, 배출을 올렸다라는 그러한 뉴스 보도가 있고 저가 네, 항공사가 요즘에는 막 동남아시아 막 이런 다른 나라까지도 음, 그럼 제주도만 가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네, 일본 뭐 중국 동남아시아 막 이런 쪽으로도 계속 음, 비행기를 보내고 있는 네, 어떤 그런 상황들이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생기지. 제주도 네, 가는 것보다 동남아시아 네, 가는 게 오히려 비용이 더 싼 싸다, 거야. 제주도 가려면 3박 음, 4일 가려면 뭐 100만 원 필요한데 네, 동남아시아 가는 데는 뭐 50만 원이면 된다. 그 사람들이 동남아시아 가는 거를 너무 쉽게 일본 가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고 이런 네, 식으로 이제 세상이 바뀐 것들이 놀랍다는 얘기. 그런데 음, 지금은 민준이에게는 지금은 사람들이 뭐 목성 여행 뭐 목성에가 아니, 목성이라는 화성에 뭐 갈 계획을 세우는데 아니면 네, 지금 뭐 부자들이 몇백억을 내면 우주여행을 아, 하는데 맞아, 나는 어떤 그런 게 이제 실제로
몇백억을 내면 우주 여행을 하는 시간 됐잖아. 그러니까 네, 선생님 때는 우주 여행은 네,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우주 비행사, 그것도 어, 미국과 소련, 지금의 러시아지, 그 일부의 사람만 갈 수 있는 것이었어. 어, 근데 지금은 어쨌든 부자여야 부자라는 그런 전제가 있지만 네, 돈만 있으면 우주 여행이 가능한 시대가 된 거야. 네, 근데 앞으로는 그것들이 점점 뭐 할 거라는 얘기야? 발전, 비용이 낮춰져서 언젠가는 부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우주 여행이 가능한 어떤 그런 시대에 살지 않겠냐. 근데 그 시대가 음, 이제 민준이가 어른이 되었을 때, 민준이가 쓰임 만한 나이였을 때, 민준이가 그 또 누군가에게 그런 얘기를 할지 모르지. 내가 초등학교 너만한 나이였을 때 내 가르치던 선생님이 자기는 뭐 비행기가 그렇게 비싸갖고 뭐 한다고 하는데 비행기를 자유롭게 타고 다니는 게 너무 신기했다고 얘기했어. 근데 내가 음, 그때는 우주 비행선, 로켓을 타는 게 그런 거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네, 로켓을 타는 게 너희들은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 됐지 않니? 뭐 이렇게 얘기할지 어, 모르지. 그런 식의 어떤 그 부분들처럼 이 책에서는 바로 나도 우주 시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해서 우주 개발의 어, 역사에 대해서 쭉 설명이 나와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네, 민준이는 이렇게 인류가 우주로 가는 문을 열다 해서 우주 네, 개발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에 대해서 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뭔가, 지구가 혹시라도 약간 안 좋은 상황에 처했을 때, 어, 또 새로운 보금자리를 또 찾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 그렇지. 최근에는 그 이야기, 그 논리가 확 올라왔어. 지금 음, 현재 우리가 뭐 지구 위기 시대에 살고 있다는데 사실 뭐 지구가 위기인 건 아니고 네, 인류 멸종이 뭐 있을 수 있는 우리 인류 스스로가 음, 지구 환경을 망쳐가지고 네, 인류가 살기에 안 좋은 그런 상황이 되면 지구에서 인류가 멸종할 거다. 음, 사실은 뭐 지구가 없었지는 않아. 뭐 네, 탄소가 엄청나게 많아져서 뭐 태풍이 뭐 많이 발생하고 무슨 뭐 북극이 다 녹아가지고 무슨 뭐 해수면이 높아지고 그런다고 음, 지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 아니라는 거야. 그냥 지구에 사는 인간만, 생명체가 인간들이 그냥 멸종하는 거지 지구 네,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야, 사실은. 어, 근데 어쨌든 돌이킬 수 없는 어떤 그런 환경의 위기였던 그런 상황에서 네, 그렇다면 인간이 살 수 있는 또 네, 다른 또 다른 곳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주 개발에 나서야 된다는 그런 주장이 아주 이렇게 설득력을 얻고 있지. 옛날에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어, 실제로 이제 그런 소리가 있는 거지.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 어, 우주 개발을 통해서 그 사람이 살 만한 곳을 찾으려면 많은 돈이 들고 많은 에너지가 들잖아. 많은 힘이 들잖아. 네, 그곳에가 또 건설해야 되잖아. 어, 그 힘을 거기다 쏟지 말고 뭐 하라는 거야? 그, 지구가 망하지 앙칸, 않도록, 지구가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지구에서 인류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에너지를 거기다 쏟는 게 더 현명하지 않냐라는 어, 그런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어. 네,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우주 개발에 매달리지 말고, 음, 이 지구 환경을 더 나빠지지 않는데 네, 매달려서 그 방법을 찾아내는 게 더 낫지 않겠냐라는 그런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는 거지. 어, 어때, 민준이는? 민준이가 네가 정책 결정자라면 뭘 네, 선택할 것 같아? 어, 일단은 응, 먼저 약간 우주 쪽으로 나가보는데 응, 그게 마땅한 게 없으면 응. 빨리 그 지구를 나아지게 할 것 같아. 일단은 우주 쪽을 일단 한번 시도를 해보고, 네, 그러고 나서 그게, 살 곳이 없다, 너무 뭐 안 된다고 밝혀지면 이제 그 다음에 가서 이제 저기를 할 거다. 네, 라는 식으로 해서 우주 개발에 대해서 그러면 진행이 되는 걸로 하겠다, 민준이는. 네. 어, 그럴 수 있겠지. 자, 그래서 그러면 그 이전에는 그럼 사람들이 왜 그런 사람들이 살 만한 곳을 찾기 위한 논리가 아니었을 때는 왜 우주를 개발을 했을까? 음, 음,
그냥 인류의 호기심, 호기심. 아, 그냥 사람들이 호기심. 우주가 너무 궁금한 거야. 저 우주 어, 속에 나아가고 싶은 거야. 네, 사람과 같은 또 다른 생명체가 있는지 알고 싶은 거야. 네, 그 인간은 어쨌든 호기심이 어떤 그런 동물이기 때문에 그런 호기심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음, 근데 단지 그런 호기심뿐만 아니라 또 네, 하나의 어떤 그런 부분들은 저 우주에 가면 우리 사람들에게 필요한 광물 네, 자원이나 무슨 자원이 있을 거다. 네, 그런 자원을 얻기 위해서 어, 라는 어떤 그런 이유도 있었던 거고 네, 또는 군사적인 이유. 아, 군사적인 이유라는 게 혹시 뭔지 알아, 민준아? 약간 미사일 같은 거 개발? 아, 음. 지금 현재 우리 한국하고 북한이 요 어, 근래에 정찰위성을 서로 막 응? 띄우면서 어, 우리가 더 잘났다 말해서 경쟁을 막 펼치고 있는데 네, 그것처럼 한국과 지금 북한이 정찰위성을 갖고 경쟁하고 있었는데 옛날에 우리 그 꿈도 못 꿨던 거고 그 어, 옛날에는 누가 그 경쟁을 했던 거야? 소련하고 미국, 그렇지. 미국과 소련이 그 정찰위성 가지고 경쟁을 막 펼쳤던 거야. 그래서 음, 너희들이 하는 일을 내가 다 뭐 하고 싶어? 알고 싶은 거야. 알고 싶, 위성을 띄워서 낱낱하게 알고 싶은 거야. 음, 그런 어떤 그 경쟁들, 이런 부분들이 서로 이제 촉발되어서, 그래서 음, 이제 우주 개발을 둘러싼 그런 일들이 있었고, 네, 개발이 또 다른 그 이유들은 우주 네, 개발의 과정에서 여러 네, 가지 기술이 발달하고 그 네, 기술이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아, 대표적으로 이제 뭐 예를 들면 GPS, 아, 여러분들 그런, 자동차 내비게이션 이런 것 내비게이션, 다 스마트폰 뭐 이런 거 위치 추적 이런 것들이 다 GPS가 네,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 네, GPS 이런 것들도 결국은 다 우주 개발과 관련된 어떤 그 연장선상에서 나왔다는 거지. 우주 개발과 관련되어서 어떤 그런 기술들이 우리의 네, 삶에 적용되어 가지고 우리 삶을 더 이렇게 좋게 바꾸어주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여러 네, 가지로 우주 개발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고, 네, 하지만 여전히 또 한쪽에서는 아까 말했듯이 우주 개발할 때 수천억이 아, 돈이 드는데 그 네, 수천억을 거기다 날리지 말고 지금 네, 당장 굶어 죽는 사람, 네, 주사 한 방이 없어가지고 전염병 걸려 죽는 아이들 그 네, 애들부터 뭐 해라? 그 보호해, 구하고 살려라. 네, 우주에다 거기다 갖다가 천문학적인 돈 쏟아붓지 말고 이러한 음, 주장을 또 펼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책 13쪽 보면 세 가지 용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스페이스라는 용어가 나오고 다 영어 단어지. 네, 유니버스라는 단어가 나오고 코스모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요 세 단어를 이 책에서는 정의를 구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음, 아, 민준이가 이해한 스페이스와 유니버스와 코스모스가 네, 어떻게 구별되는지 얘기해 볼까? 그, 그 공기가 지구 표면에서 100km 올라가면 공기가 없는데, 음, 그것부터 이제 텅 빈 공간이 펼쳐져서 음, 그 공간이 그 스페이스라는 게 약간 빈 공간을 그 영어로도 뜻하니까 뭔가 그 공기가 없는 데부터 텅 빈 그 곳을 약간 스페이스라고 하는 것 같아. 그렇지. 그 스페이스는 지구로부터 어디? 100km 100km 바깥의 뭐한 공간? 공, 텅 빈 텅 공간. 빈 공간. 즉 쉽게 말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기권 밖. 응, 막, 대기권이 우리 공기가 있는 곳이지. 그 대기권의 네, 바깥. 요걸 우리가 이제 스페이스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갖고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반면에 유니버스는 그 유니버스는 우주가 지금부터 옛날까 처음에 우주까지 모두 다 포함해서 그 훨씬 큰 개념으로 스페이스보다 큰 개념으로 돼 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니버스에서 중요한 건 아까 이건 네, 공간이고 그래서 우주 개발에서 음,
우주 개발에서 얘기하는 때에 그 쓸 때의 우주는 바로 스페이스라는 거였어. 우주 개발할 때 우주는 스페이스. 근데 네. 유니버스는 공간 플러스 뭐? 시간. 시간. 시간에서 빅뱅이 일어났다. 우리가 우주의 시초라고 얘기하는 네. 빅뱅이 일어나서 빅뱅부터 현재까지 네. 우주의 뭐? 이제 모든 모든 사건. 것. 음, 우주의 모든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유니버스라고 유니버스.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유니버스는 주로 누구들의 개념이라는 거야? 천문학자나 아, 물리학자. 천문학자 또는 물리학자. 물리학자들이 생각하는 우주는 바로 유니버스의 음, 어떤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자, 코스모스는 코스모스는 그 질서가 있는 뭔가 음, 조화로운 우주 그런 느낌? 음. 그래서 여기 코스모스는 질서와 조화가 있는 우주라는 느낌이라고 했고 이건 누구의 영역? 이거는 그 종교와 철학. 아, 종교가 철학자. 종교와 철학에서 말하는 우주일 때는 코스, 코스모스를 얘기하고 천문학자와 물리학자가 얘기할 때는 유니버스라는 개념을 유니버스. 사용하고 우주 개발자가 얘기할 때는 바로 스페이스를 스페이스.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한 그 단어의 어떤 그런 개념들 차이가 조금씩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네. 자,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그 말했던 15쪽에 네. 그 우주 개발을 통해서 얻은 기술이 바로 우리 삶을 도움 주는 것으로서 대표적으로 아까 여기 이 책에도 이제 GPS 뭐 이런 네. 얘기들 나와 있는 것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쪽에 보면 인류는 왜 우주 개발에 나섰나 요 얘기 우리가 아까 네.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호기심도 충족하고 20쪽에 네. 21쪽에 소련과 미국의 경쟁, 군사적인 경제. 이유라던가 뭐 자존심이라던가 정치적 이유라던가 뭐 이런 네. 부분들로 인해서 우주 개발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자, 네. 그 다음 우주 어디까지 가봤나라는 부분에서 사람들이 우주선을 보내가지고 이제 네. 간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어, 그 우주 개발의 어떤 그러한 역사에 대한 어, 설명이 네. 바로 27쪽. 27조. 그래서 이 부분을 이 부분들을 이제 그 네. 이렇게 여기는 이제 글로 쭉 나와 있는데 사실 이것들을 너가 표나 이런 걸로 정리해 보는 것들도 네.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눈으로만 쭉 읽을 때와는 좀 다른 어떤 그런 걸 갖고 있는데 어쨌든 여기 보니까 최초라는 최초 V2? 거는 우주 개발용이 아니었고 그건 뭐였어? 아, 그거는 미사일. 로켓 로켓, 독일이 로켓. 로켓이었고 이것이 이제 우주와 관련돼서는 우주 개발과 관련돼서는 스푸트니크 1호? 1946년 그 스푸트니크, 그 전에 미국이 아, 그, 미국 아까 네가 말했던 V, V2 로켓을 V2 로켓을 바탕으로 뭐 한 거야? 만, 100km 만든 100km. 너머의 우주 우주 공간까지 공간으로 발사. 쏘았어. 아까 이게 100km 넘어 요게 이제 아까 대기권이었잖아. 네, 요게 넘어가 이게 스페이스 우주 네. 공간 스페이스로 발사해서 그러니까는 어, 인류가 만든 물건들 중에 처음으로 이제 뭐 한 거야? 우주 나, 공간에 날아간 거야. 어, 돌아온 게 아니라 날아간 거. 그게 네, 의미가 있는 거야. 1946년. 그리고 어, 그 시초가 어디라는 거야? 미국, 미국이라는 거야, 미국. 그리고 이 V2 음, 로켓은 원래 미국의 기술은 아니고 어디의 기술? 독일 기술, 독일의 기술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독일의 V2 로켓이 이 100km 음, 넘어 바깥에 나간 건 아니고. 미국이 그래서 이제 살짝 참가한 어, 거.
그렇지. 그래서 우주 개발의 시초를 1946년으로 보는 거야, 기본적으로. 그런데 음, 그 다음에 이제 뭐, 스푸트니크 1호. 스푸트니크 1호가 1900, 쌤 정확히 얘기하는데 57년인가 될 거야, 아마. 아, 정확히 그 10여 년도 뒤라고 그랬는데, 음, 이 책이 안 나왔나? 1957년 1월 맞네. 바로 아, 구소련이지. 지금의 네, 러시아고, 소련이 뭐, 그, 스푸트니크 1호. 스푸트니크 1호. 네,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 갖고 있어? 예, 초에 뭐? 최초의 인공위성. 인공위성. 그러면 요거하고는 뭐가 다르냐는 얘기. 요 어, 미국의 요거하고 다른 게 뭐냐는 얘기. 최초 인공위성. 인공위성, 어, 얘는 네, 그냥 올라갔다 그냥 내려온 거잖아. 네, 근데 최초의 인공위성은 이 스푸트니크 1호는 지구 네, 둘레를 뭐 하는 거야? 계속 도는 거. 도는 거야, 도는 거. 네, 쏘아 올려보내 지구 그게 계속 이렇게 도는 거야. 네, 근데 오늘날의 인공위성과 다른 점은 이 네, 스푸트니크 1호는 그냥 돌면서 그냥 이렇게 뭐야 우리 지구하고 아주 네. 그냥 아무런 역할을 못해 그냥 뭐 아, 그냥 음악이나 뭔가 이렇게 어? 돌기만 하는 거예요? 돌기만 하고 무슨 전파 신호를 보내긴 하는데 뭘 아, 뭐 이렇게 뭐 사진을 찍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거기서 네, 보낸 전파가 뭐 음악인가 뭐 어떤 간단한 말인가 이런 거를 그냥 어, 우리 지구하고 이렇게 교신만 그 소리를 우리가 어, 듣기만 하는 거야. 어, 근데 어쨌든 여기서 의미가 있는 거는 쏘아서 뭐 했다는 거 올려 보내서 지구 음, 주위를 뭐하게 만들었다는 거 모르겠다. 돌게 만들었다는 거 그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어떤 그런 의미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 그래서 이제 미국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 미국이 아니 저 그 당시에는 미국과 소련이 서로 네, 이제 공산주의, 사회주의와 아,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서로 경쟁하던 어떤 그런 시대 속에서 네, 서로 자기가 잘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바로 뭐가 소련이 먼저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놀라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이제 30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음, 전에 원래 미국이 인공위성을 보내려고 노력했지만 네, 결국은 실패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사이에 음, 소련이 바로 이것들을 성공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31쪽. 자, 이 사실은 네, 우리가 북한이 쏘면 미사일이라고 그러고 어, 우리가 쓰면 로켓이라고 그러거든. 네, 그 미사일과 로켓은 기본적으로 같은 원리인데 미사일과 네, 로켓의 차이는 미사일은 뭐? 터지나? 이거 공격용 무기. 폭탄을 공격이? 실어갖고 공격용 무기인데 비해서 네, 로켓은 이제 우리가 보통 우주 개발을 위해서 평화적으로 네, 사용. 네, 요게 이제 우주선을 담고 인공위성을 포함하고 있거나 아니면 우주선을 달고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이 이제 로켓인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원리는 둘 다 똑같다. 마찬가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특히 요 1946은 잘 몰라도 되고 너가 네, 꼭 기억해야 될 거 요거 스푸트니크. 스푸트니크 1호는 기억을 할 필요가 있고 이 네, 1950년 스푸트니크 1호 때문에 미국이 엄청나게 충격을 받아. 그러면서 어, 미국이 모든 걸 다 뜯어 고쳐. 네, 우리가 이 소련한테 뭔가 진 거는 교육이나 이런 거에 문제가 있다라면서 교육부터 모든 걸 다 이렇게 뜯어 고치게 되는 어, 네, 그러한 상황을 볼 수가 있고 아까 요 미사일 얘기를 한 것들이 바로 네, 30쪽에 보면 대륙간 탄도미사.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는 것들을 발명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네, 지금 ICBM. 탄도미사일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응, 자 지금 그 최초의 핵무기를 사용한 네, 게 어떻게 사용한 거야? 미국이 폭, 원, 일본에다가 네, 나가사키하고 그 히로시마와 그 힘, 나가사키 원자폭탄을 네, 투하한 거잖아. 투하, 네, 그때는 뭘 가지고 비행기 그 비행기. 비행기 와가지고 폭탄을 떨어뜨렸단 말이야. 네, 자, 그런데 오늘날에도 만약에 비행기로 그 폭탄을 떨어뜨린다 생각해봐.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어, 그러면, 자,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했어. 북한이 미국을 공격하려고 한대. 그럼 네, 북한이 그 비행기에다가 핵무기를 실어가지고 미국을 날아가. 몇 시간 가야, 몇 그럼 시, 미국은 어떻게 하면 될까? 미국은 빨리 약간 태세, 준비 태세 하고, 그 비행기가 미국은 북한이 출발했을 때 그냥 네, 비행기를 공격해서 거기 폭파시켜버리면 아, 되잖아. 네, 그러면 미국에 뭐해? 피해를 주지? 안 와요, 않을 거 아니야. 네, 그럼 북한은 그러면 미국을 공격하려면 그 비행기다 싣고 네, 어떻게든 미국까지 뭐 한다는 거야? 가야 돼, 가야 된다는 거야. 근데 미국까지 가는데 한 10시간 걸릴 거란 말이야. 근데 그 네, 10시간 동안 뭐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야? 들키지 말라, 들키지 말아야 된다는 거야. 근데 미국이 그렇게 막 정찰 위성이 뭐니 이렇게 촘촘하게 네, 감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10시간 동안 그 안 들키고 과연 갈 수 있냐는 얘기야. 네, 당시에는 핵폭탄이라는 것 자체를 일본이 뭐 했기 때문에 몰랐기 때문에 몰랐어, 미국 비행기 뭐 이걸 그 막는다 이런 생각을 아예를 못한 거야. 하지만 어, 지금 그 부분들을 감시하고 있다는 거야. 근데 네, 요 뭐는 대륙간 탄도 대륙간탄, 미사일을 뭐 해버리면 발사해버려, 쏴버리면 그 자기 미사일을 알아서, 물론 이제 그 미사일을 요격해 그 미사일을 어, 떨어뜨리고 그래. 근데 미사일을 아, 막 동시다발적으로 쏴버리면 어, 그걸 과연 다 뭐 할 수 있냐? 막을 수 막을 있냐는 게 수 문제가 있냐, 되는 거고. 또 요즘에는 잠수함에서 응, 어? 어뢰, 미사일을 쏘는 거야. 잠수함에서. 어, 그럼 잠수함 아, 같은 경우는 바닷속 깊이 숨어 있어서 어디 있는지 모르거든. 응, 근데 그 잠수함이 갑자기 부수 위로 올라가고 미사일을 쏴버리면 아, 그럼 더 이제 뭐야? 방어하기 그,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네, 북한이 핵폭탄을 만드는 거에 이어서 계속 북한이 지금 계속 미사일을 막 응, 실험을 하고 이런 것들이 어? 네, 야 우리 핵폭탄 플러스 거기다 미사일까지 있어갖고 전 세계 어디나 다 우리 뭐 할 수 있다? 쏠 수 있다, 할 수 있다. 네, 너네들이 나 건들면 나도 너네들 뭐 할 거다? 쏠 것, 할 거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그 핵무기를 갖고 있고 플러스 미사일까지 응, 갖고 있으면 이건 자기들 응,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협적인 응, 그런 존재로 봐야 되는 거고. 네, 북한은 그런데도 그거에 그렇게 매달리는 이유는 자기가 그런 걸 갖고 있어야 자기들을 뭐 하지 못할 거다? 공격하지 공격하지 못, 못할 거다. 또 자기들이 그걸 갖고 있으면 자기들이 네, 인정해 줄 거다. 협상의 파트로 인정해 줄 어, 거다. 네, 여태까지는 북한을 아주 개무시했다는 얘기야, 미국이. 아는 척도 안 했다는 얘기야. 아우, 네, 야, 찌질한 너희들하고도 상대할 시간도 없어. 어, 그런데 이제 북한이 이제 뭐야? 핵무기도 갖고 있고,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갖고 있고, 막 이러니까, 네, 어이구, 야, 저것들 가만 놔뒀다가는 골치 아프겠다라고 하니까 미국이 이제 뭐야?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그것들이 과거에 소련과 미국의 경쟁 속에서 그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응, 그러면서 이제 나사가 만들어졌고, 뭐 그런 얘기가 네, 쭉 이야기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34쪽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소련이 미국에 비해서 승리하게 되었는 건가? 라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었대? 그, 미국은 최신 기술로 강력한 로켓 엔진 한 개가 있고, 그 위에 연료통만 붙였는데, 음, 그 소련은 작은 엔진 그냥 20개 붙여가지고,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음, 그 좀 더 빨리 간 것 같아. 음. 그래서 지금 말한 대로 보면은 소련이 더 예를 들면 뭐야 그 기술이 그렇게 네, 뭐가 아니라는 거야. 그 좋은 게 아니. 좋은 게 아니었다는 거야. 근데 오히려 미국이 더 최신 기술을 사용했지만, 네, 하지만, 시간은 좀 소련이 더 뭐라는 거야? 먼저 어, 발사했다. 더 앞서갔던 그런 부분들이 네, 결국은, 엔진 한 개에 연료통만 붙인 것보다 작은 네, 엔진이 20개 있는 것들이 오히려 더 효과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네, 그래서 선생님이 뭐 그런 얘기, 그러니까 막 소련 사람들은 네, 그 자로 설계도를 막 그랬다는 거야. 줄 막 대면서. 어, 미국은 최신 컴퓨터로 막 저기 했었는데. 아,
그래서 그럼 당연히 최신 컴퓨터가 이겨야 되는데 오히려 네. 소련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더 안전하고 더 효과적이었다라고 해서 어, 그것들이 참 풀리지 않는 의무였다라고 얘기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과거의 이야기고 결국 나중에는 미국이 더 이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더 이겨낸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 이후에 이제 어, 그래서 미국의 우주선이 문제가 뭐라는 거야? 그 폭발을 많이 했다? 어, 안전하지가 우주 않다. 왕복선을 만들어내고 근데 그 우주 왕복선이 폭발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발생했다는 거야. 네. 그래서 그 우주 왕복선을 더 이상 보낼 수가 유인, 없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37쪽에 가면 그래서 이제 최초의 인공위성에서는 뭐 했다는 거야? 인공위성, 실패한 거야, 미국이. 그래서 네. 미국은 자존심 회복을 위해서 다른 유인, 최초의 달에, 인공위성에서는 실패했지만 아, 다른 사, 것에서 성공하자라고 해서 시작한 프로젝트가 뭐라는 거야? 아폴로 어, 11호, 아폴로 우주선을 통해서 달 정복을 시도한 그런 부분들이 미국이 이제 한 그런 부분들인데 네. 사실은 그 전에 이제 먼저 경쟁했던 것들이 37쪽에 인공위성만 먼저 소련이 쏘아 보낸 게 아니라 네. 처음으로 사람을 우주에 보낸 것도 소련, 소련이었던 거예요. 37조 그게 누구라는 거야? 유리 가가린, 유리 가간이라는 최초의 우주 비행사가 간 거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그러면 미국이 그럼 우리가 어디에는 제일 먼저 가겠다? 달에, 어, 달에는 제일 먼저 가겠다 해가지고 결국 아폴로 11호에서 우리가 말하는 닐 암스트롱이 네. 달에 제일 처음으로 간 그런 인물이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네. 38조. 그래서 아폴로 11호를 비롯해서 17호까지 모두 24명의 우주비행사가 달 근처에 도달하고 그중 12명이 달 표면을 거닐었지만 네. 1972년 이후에 아무도 달에 가지 않았다는 거야. 어, 그 이후에도 달에 계속 가고 계속 발전했어야 될 것 같은데 왜 발전하지 네. 않았? 그, 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인 경우가 있고 또 소련을 이겼는데 굳이 또 갈 필요가 없었을까? 42쪽 보겠습니다. 음, 자, 42쪽에 보면 막상 달에 갔는데 뭐 특별한 게 없었고, 없더라는 거야. 그래서 달에 가는데 큰 돈이 들어가고 네. 어? 특별한 사람들의 건 관심도 별로 없고, 없고 그러면서 굳이 네. 더 이상 달에 그 달 착륙을 할 이유를 찾지를 못, 못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뭐라는 거야? 달에 사람을 어, 보내는 어떤 그런 계획들은 네. 포기되었던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결국은 돈, 음, 돈이라는 건 네. 결국은 사람들을 과학자들을 얼마만큼 거기다 뭐 할 거냐? 동원을 할 네. 거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걸 거기다 쏟아붓느냐 쏟아붓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성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음, 그런 점에서 이제 정치인들이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네. 바로 어떤 그 쉽게 말하면 배분을 어떻게 할 거냐, 어디에다 어, 힘을 쏟을 거냐 그런 네. 거를 결정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꼭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정치인들이 해야 될 일이지만 사실은 네, 그 국가적으로 얘기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 민준이도 지금 네, 민준이가 어디에 민준이의 시간과 돈과 노력을 투자를 할 거냐는 얘기. 어, 그러니까 민준이가 뭐 악기에 관심이 많아. 그럼 뭐 네, 어떤 악기를 정해갖고 피아노를 배우는데 막 시간도 많이 들이고 돈도 많이 들이고 막 했어. 어? 네, 근데 피아노를 막 치다가 네가 무슨 콩쿨대에 나가갖고 막 우승도 하고 막 그 마침 막 피아니스트들이 막 뭐 성공해서 돈도 많이 벌고 막 이런 막 움직임이 있으면 민준이가 네, 계속 그런 피아노에 많은 노력을 막 할 거란 얘기야. 아, 근데 민준이 사는 동네에 민준이보다 막 더 뛰어난 천재적인 피아니스트가 나와버린 거야. 어, 민준이가 막 감당할 수가 없어, 그 애를. 네, 그럼 민준이가 굳이 거기다가 많은 투자를 할 필요가 없어요. 없겠지. 아니면 민준이가 막 많이 했는데 특별히 무슨 뭐 콩쿨대 나가서 뭐 좋은 성적을 얻지도 못해. 네, 그러면 아이고 괜히 그 계속 해봤자 시간 낭비겠다. 뭐 전망이 안 서겠다. 그러면 굳이 그 피아노에다가 많은 노력을 들일 필요가 없다. 없고 다른 길을 찾을 수도 있다는 거지. 음, 그래서 결국 사람이라고 하는 것들은 자기가 네, 갖고 있는 게 뭔지를 잘 파악하고 그걸 어떻게 나누어 쓸 거냐, 어디에 집중할 거냐.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하면 좋지만 네, 근데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잖아. 어차피 민준이에게 주어진 하루의 시간은 24시간이라는 거야. 네, 잠자고 뭐 하는 시간 빼면은 뭐몇 시간 안 남는다는 거야. 그럼 그 네, 시간을 어디에 쓸 거냐. 또 민준이가 갖고 있는 돈이라는 것들도 한정돼 네, 있는 거죠. 또 민준이가 갖고 있는 체력, 네, 열정 이런 것도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걸 어, 너가 어디에 얼만큼 나눠 쓸 거냐, 어디에 집중할 거냐, 라는 네, 부분들인 것처럼 네, 결국은 국가도 똑같다는 거야. 국가도 아까 어, 선생님 말했듯이 우주를 개발하는데 그 돈을 쓸 거냐, 네, 가난한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데 그 돈을 쓸 거냐, 환경을 보호하는데 그 돈을 쓸 거냐, 네, 어디에 그 돈을 어떻게 쓸 거냐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관심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책 이쪽이요. 44쪽에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로켓과 미사일의 어떤 그런 차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네, 여기에 보면 일단 로켓과 비행기의 다른 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켓과 어, 비행기의 다른 점은 뭐래? 그 비행기는 공기가 있는 곳에서만 날 수 있고, 로켓은 공기가 없는 곳에서도 날 수 있어. 그 비결이 뭐래? 그 비행기는 연료를 태워서 엔진을 움직이려면 산소가 필요해서 공기가 있는 데서만 날 수 있고, 음, 로켓은 연료뿐 아니라 산소가 포함된 산화제를 함께 실어서 공기가 없는 우주에서도 날아갈 수 있어. 그래서 로켓과 비행기가 사실 똑같아. 네, 다만 로켓은 연료 플러스 뭐까지 갖고 있다고? 산화제. 산화제, 산소가 포함된 산화제라는 걸 싣고 있어서 네, 그 산화제를 통해서 산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공기가 없는 우주에서도 뭐 할 수 있다? 날아갈 수 있는 거고. 날아갈 수 아, 비행기는 굳이 공기 있고, 중에 산소가 많이 있으니까 굳이 그 산화제를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 없는 거지.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 산화제와 연료가 만나면 불꽃을 내뿜면서 연기가 나오는데 이 연기가 빠르게 뿜어져 나오며 작용과 반작용의 원리로 로켓이 뭐 한다? 날아간다. 날아가- 라는 부분들에서 로켓이 작용과 반작용의 원리를 위해서 날아가는 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사일과 로켓의 다른 점은 로켓 중에서도 폭탄을 싣고 날아가는 것을 미사일이. 음, 근데 지금 이 부분에서는 다르게 설명하고 있지. 네,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 아까 말한 미사일도, 대로 폭탄을 미사일도 싣고 로켓, 날아가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 미사일. 미사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로켓은 그 다시 종류가 두 개로 나뉜데 네. 뭐라고? 발사체, 발사체인 로켓과 네. 발사체가 아닌 로켓은 무슨 차이래?
우주까지 갈 수 있는 로켓이 발사체고, 그렇지. 우주까지, 우주까지 갈 수 있는 로켓을 발사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원래는 우주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발사체라고 해야 되는데, 근데 그거는 아까 말한 대로 무기로 네, 사용되기 때문에 발사체로 안 하고 뭐라 그런다? 미사일, 미사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인공위성하고 탐사선의 차이는 그 인공위성은 지구 주위를 돌면서 지표면이나 우주를 관측하고 음, 통신에 중계하는데 탐사선은 지구를 벗어나서 다른 별이나 우주 공간을 탐사하는 용도로 그렇지. 잘 얘기했습니다. 그럼 탐사선과 우주선의 차이는 어, 탐사선은 사람이 타거나 화물을 실지 않는데 음, 우주선은 탐, 사람이 타면 유인우주선이라고 하므로 운반하는 것이 무인우주선이라고 해요. 그렇지.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용어가 조금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 네. 용어들을 정확하게 이제 구별해 보는 것들도 필요하고, 지금 민준이가 그 용어들을 정확하게 잘 구별해서 핵심이 되는 부분들을 잘 정리했고,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눈으로만 읽을 때는 이게 잘 정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 그럴 때는 뭐해? 공책에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는 것들도 책을 읽는 좋은 방식들 중에 하나라는 거야. 지금 네가 말한 대로, 네. 어, 탐사선, 지구를 벗어나 다른 별이나 우주 우주선. 공간을 탐사. 반면에 우주선, 근데 뭐야? 탐사는데 뭐야? 사람이나 사람을 태우죠. 화물을 싣지 않아. 화물을 우주선은 사람이나 화물을 싣고 실을 수 우주 공간을 탐사하는 탐사. 거지. 그래서 이 안에는 유인 우주선과 무인우주. 무인 우주선으로 나뉩니다. 이런 식으로 너가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해보면 보다 더 명확하게 그 개념들이 잡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을 읽을 때 이렇게 공책을 이렇게 밑줄을 쳐가면서 책에 밑줄을 쳐가면서 된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공책 정리하면서 된다던가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비슷비슷한 개념도 네가 이렇게 딱딱 정리를 했을 때 보다 더 네. 명확하게 민준이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또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장에 몇 쪽이요? 그 바로 다음 장 넘기면 네. 우주에 다녀오는 두 가지 방법에서 서브 오비탈과 오비탈 비행이라고 나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또 뭘 의미하는지 그 부분들을 또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브 오비탈은 뭐고 그 다음에 오비탈 비행은 뭐라는 거야? 그 서브오비탈은 그 카르만 라인 넘어서 잠깐 내밀었다가 다시 돌아오고 음, 그 오비탈은 음, 그 계속 그 카르만 라인을 넘어가지고 계속 빙빙 돌면서 비행하는 것이 음. 그렇지. 그래서 여기 이 글로 설명되어 있는 것들이 바로 그 옆에 뭘로? 그림. 그림으로 설명이 사실은 더 잘 돼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100km 그 대기권 바깥가 이거 스페이스라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 스페이스인데 네. 서브오비탈 비행은 그림 세 번째 칸에 있는 그림 위에 보면은 어떤 밖에만 뭐 하면 돼? 잠깐 나갔다. 나갔다가 들어오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쨌든 우주를 간 거라는 얘기. 나갔다만 네. 들어온 거. 요게 이제 서브오비탈 하고 비행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반면에 오비탈 비행은 계속 나갔다. 바깥에서 계속 있는 것들, 바깥에서 한참이나 있는 것들을 보고서 우리가 오비탈 비행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서브 오비탈과 오비탈인데 요즘에 그 아까 쌤이 관광객들 갔다 왔다고 하는 거는 네. 뭐야? 서브 오비탈이에요. 서브 오비탈. 아, 일반인들이 관광 것들이 날아갔다가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서브 오비탈을 하고 네. 아직까지 무슨 오비탈 비행을 본격적으로 하거나 관광 상품으로 나와 있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쌤이 알고 있기로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오비탈 비행이 이제 더 뭐야
더 진행이 되겠지.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인간의 몸은 지구에 살기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주는 이 지구와는 환경이 너무나 다르기 달라.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주에 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여러 가지 준비와 장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데 책 52쪽 결국은 그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들 중 하나가 지구에는 중력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네, 반면에 우주에 가면 무중력. 중력이 없기 때문에 무중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중력 상태에서 사는 게 너무나 당연해서 느끼지 못하는데 무중력이었을 경우에 벌어진 네, 일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지. 52쪽 어떤 일이 벌어진대 무중력이 가면. 그 몸이 퉁퉁 음, 붓거나 그 두통과 어지럼증이 생기고 음, 눈앞이 흐려지는 증상. 그렇지. 그런 증상이 생기고 또 그다음에 운동을 해도 그 힘을 제대로 줄 수가 없어서 몸의 근육이 빠르게 줄어들어. 몸의 근육이 빠르게 줄어드는 그런 현상도 생기답니다. 또 중력이 없기 때문에 또 어떤 일이 벌어져? 그다음에 음료수도 팩에 담아가지고 빨대로만 마셔야 돼. 왜?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그 물방울이 제멋대로 떠다녀서 그 약간 기계를 고장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컵에다가 이렇게 물을 따를 수 있는 이유는 중력 때문에 물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잖아. 네, 중력이 없으면 물이 따라지지가 네, 안 나오지. 물이 둥둥 떠다닌다는 거야. 네, 그러니까는 이 팩 안에 담겨 있으면 그 팩 안에서 바깥으로 못 나가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빨아서 이렇게 먹을 수 있다는 거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또 뭐가 문제라는 거야? 그다음에 그 무重력에서는 음, 그 불이 위로 타오르지 않고 음. 사방으로 둥글게 퍼져가지고 그 어,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불이 위로 타오르지 않고 사방으로 퍼진다는 거야. 이게 네, 왜 무중력에서 그런지 쌤 사실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전자레인지로 데워 먹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네, 불로 이렇게 끓이거나 구워서 먹는 것들이 불가능하고 네. 전자레인지로 가열해서 먹는 것만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523쪽에 또 그다음에 우주에서 사람은 맛을 느끼는 감각을 잃어버려서 왜? 어 얼굴이 부으면서 콧구멍이 좁아지니까 냄새를 제대로 맡지 못해. 미각도 무뎌져서. 아까 얼굴이 붓는다고 그랬잖아. 그 네, 중력이 없어서. 근데 공기 네, 부으면 콧구멍이 줄어들고 콧구멍이 어, 줄어들면 냄새를 못 맡고 잘 못 맡. 그러니까 그 맛을 보는 게 혀로 우리가 맛을 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네, 후각 후각으로 냄새를 통해서 맛을 보는 게 훨씬 더 크다는 거야. 네, 근데 이 후각이 그래서 코 감기 걸려갖고 코 맹맹이 되면 음식 맛을 못 본다는 거야. 그런 상태가 되는 거야. 쉽게 말하면 네. 입맛을 잃어버리는 어떤 그런 상태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생긴데 이제는 중력은 아니고 제일 힘든 일은 이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왜? 그 감정이 예민해져가지고 왜 갇혀 감정이 예민해지고 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야? 그 이유가 뭐라는 거야? 원인이. 그 좁은 곳에 오래 갇혀 지내있다. 좁은 곳에 오래 갇혀서 그런 거야. 근데 왜 좁은 곳이야? 그 우주선이 많이 크지 않기 때문에 우주선은 왜 크게 안 만드는 거야? 그 어, 무게가 너무 무거우면 어, 그 연료를 너무 많이 소비해야 돼. 그렇지. 우주선을 우리가 지구에서 이렇게 우주선을 바깥으로 쌓아 올려 보내잖아. 네, 쏘아 올려 보내는데 큰 힘이 드는데 무거울수록 너무 더 큰 힘이 드니까 가급적이면 우주선을 작게 만드는 거, 최대한 작게 만드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좁은 공간일 수밖에 없고 그 좁은 공간에서 지내다 보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 거지. 네, 사람들 감옥에 가두는 게 벌인 이유가 뭐야? 네, 감옥에 가두는 게 벌이잖아. 네. 그게 좁은 공간에서 계속 있어야 되니까 계속 있어요. 그게 너무나 이제 스트레스 받고 벌 받는 어떤 그런 일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어,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밑에 우주에서 생활도 문제지만 우주에서 뭐 할 때도
내려올 때도 문제라는 거야. 내려올 때 왜? 가속도를 받게 돼서. 그 가속도를 받는 것들이 너무나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여러 상황에 대비해 가지고 그러한 여러 상황들을 다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주 비행사가 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훈련,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네. 외에도 이제 넘어가면 57쪽에는 56, 57쪽에는 또 뭐가 나와? 네, 아, 방사선. 우주 방사선이라는 거. 근데 왜 우리는 지금 우주 방사선 걱정을 안 하는 거야? 그, 우리나라에 대기권이 있어가지고 그게 막아줘가지고. 그렇지. 지구에 자기장과 대기권이 있어. 우리 의식하지 못하는 자기장과 대기권이 네, 우주 방사선을 대부분 다 막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데 대기권 바깥으로 나가면 우주 자기장을 우주 방사선을 그대로 우리가 만날 수밖에 없게 어,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이 뭐라는 거야? 그래서, 음, 우주 방사선에 대한 대책이 음, 어, 우주복을 입는다. 그나마 이제 우주복을 입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주복을 입고 있다 하더라도 우주 방사선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출을 다 막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대책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네, 62쪽.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우리가 우주에 가서 살게 되더라도 어떨 거라는 거야. 아, 그, 62쪽에 첫째 줄, 둘째 줄. 이제 아마도 동굴이나 지하에서 살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그 이유가 왜냐면 그 우주에는 우주 방사선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주 방사선을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네, 우주 방사선을 막을 방법을 찾아내야 네, 그래야 우주 그냥 이렇게 공간을 우리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는 그것들이 불가능한 상황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우주 유형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이 또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이제 우주복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까 이제 우리 민준이가 관심 가졌던 우주복에 대해서 이야기되어 있는데, 우주복 같은 경우가 이제 네, 공기가 없다 보니까 바깥 온도가 영하 150도에서 영상 120도로 너무 이렇게 급격한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우주복이 진공 상태로 되어 있어서 안과 바깥 그 공기를 통해서 전달되는 그 부분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진공 상태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우주복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65쪽에 그런데 우주복을 입기 전에 냉각복도 입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래? 아예 뜨겁고 차갑고 이걸 다 차단해주기 위해서 진공 상태 우주복을 입으면 됐지. 냉각복은 왜 입어야 된다는 네. 거야? 아, 냉각봉이요? 65쪽. 음, 그 진공 보온병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근데 왜 냉각복을 입어야 돼? 음, 햇빛을 받아서 뜨거워질 때 식혀줘야 되기 때문에. 음. 자, 진공 상태이기 때문에 바깥 온도가 안에 못 들어오게 한단 말이야. 네, 맞지? 근데 네, 문제는 안에 것들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지도 못하게 못한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 몸에는 계속 뭐가 발생해? 움직이면 그 열이 열이 발생. 발생한다는 거야. 근데 그 열을 원래는 우리 몸이 열을 땀이라던가 이런 것들 통해서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배출. 빠져나가잖아. 네, 근데 그 우주복 때문에 이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열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못해. 못한다고. 그러면 그 우리 몸의 그 안에 우주복 안에 열이 계속 오르겠지. 네, 그럼 이제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것 네, 때문에 우리 몸에 열이 나는 것들을 뭐 해주기 위해서
막아주기. 막아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냉각복을 입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이런 것도 사실 냉각 네, 팬이 있어가지고 그 네, 자체에서 발생한 열을 낮춰주는 것들처럼 우리 몸 역시 그 부분에서는 마찬가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68쪽에 지구 밖에서 태어난 아이의 운명 해가지고 여기서는 지금 어, 아주 그 새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류는 지구에서 살기에 가장 뭐에 적합하게 적합한. 진화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우주에서 태어났을 경우에는 화성에서 태어났다라는 경우에는 화성이 우주와는 다른 환경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어떤 그런 생김의 어떤 그런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뭐 할 거다? 다를 것이다. 다를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0쪽에 사람은 태아일 때 몸을 지탱하는 뼈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네, 무중력에서는 골격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거나 뼈가 허약해질 수 있습니다. 태아의 뼈가 기형으로 자랄 수 있는 우려도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약한 중력이 약하거나 없는 곳에 아기가 태어나면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지구 입장에서 보면 문제 네, 인데 그럼 그 화성에서 가장 뭐하게 살기에 적합한 그런 형태로 사람이 뭐 할 거다? 태어날 거다. 나,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73쪽에 사람들이 이러한 우주가 상당히 사람 입장에서는 위험하고 맞지 네, 않는 곳이다 보니까 대안으로 네. 생각하는 거야. 그 로봇, 로봇을 우주 탐사 로봇을 보냄으로써 사람들이 가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위험성, 부담감 이런 것들을 줄였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 책에서 보면 혁수가 이 책이 79쪽 어떤 사람이 우주비행사가 될까 해서 82쪽이 되겠네. 82쪽에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82초. 그, 81쪽과 82쪽에. 그, 81쪽 마지막 문단에 보면 지금까지 우주에 갔던 여성은 고작 64명입니다. 우주에 어, 나갔던 우주비행사가 총 560명이니까요. 9명 중에 한 사람이 불과한 셈이죠. 라고 해서 이 네. 책에서는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 여자 음, 우주, 어, 그거를, 여자 어, 우주 비행사를 많이 봤죠? 어. 그래서 지금 여자 우주 비행사 그 우주 비행에서도 남녀 간의 어떤 그런 뭐야 차별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네, 과연 이것들을 우리가 차별로 볼 건가? 그래서 여기 어, 책에 보면 이제 제일 처음에는 키가 작은 사람을 보내고 그럼 키 큰 사람에 대한 차별로 이게 볼 건가? 또 네, 나이가 젊은 사람들을 보내고 나이 네, 제한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또 나이 제한이 없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서 이게 초창기에 불가피한 일로 볼 건가? 어? 네. 아니면 이것도 엄연한 차별로 볼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 어떤 것 같아, 민준이는? 저는, 그, 너무 적어가지고, 음, 약간 좀 늘려도 괜찮을 것 같아. 음. 자, 그런 식으로 지금 이 책에서는 우주 개발의 어떤 그 역사를 다루면서 우주인들 역시도 그 점차 다양해진 어떤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고 이 책 네, 뒤에는 이제 우리나라의 우주의 어떤 그런 개발이라던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그 이야기가 또 쭉 이어져 나가고 있고 미래에는 또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 건가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서 사실은 뭐 민준이가 이 책 학본을 제대로 잘 읽었으면 아마 우주에 관해서 아마 웬만한 어른들보다도 훨씬 더 또 이렇게 많은 지식을 갖춘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책을 통해서 이렇게 다양한 지식을 얻게 되는데 어떤 이 책을 통해서 우주에 대해서 더 많은 지식을 갖게 되고 우리나라 특히 지금 민주주의가 살고 있는 대전 같은 경우가 우주와는 네. 또 깊은 관련이 있지. 왜? 그, 천문연구원인가? 어, 저기, 우주항공연구원이 대전에 있어가지고 네, 대전이 그 우주
개발에 있어서 상당히 우리나라 그 우주 개발 기술과 관련되어서 상당히 네, 이렇게 또 이제 앞장서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이제 특히 우주 개발 그 요 근래 들어서 특히 이제 우주 개발과 관련된 어떤 그런 논의들이 더 활발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 두 가지 민준이가 앞으로의 어떤 장래 계획의 한 부분으로서 우주 네, 개발과 관련된 일을 하겠다. 거기는 뭐 비행사 우주 비행사가 되겠다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우주 개발과 관련된 그런 그 과학자 또는 그 로켓을 만드는 일에 종사하겠다 등등 아니면 우주와 관련된 그 물리 천문 뭐 이런 연구자가 되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그런 분야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뭐 당연히 아까 말했듯이 한 시민으로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우주 개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 건가에 대해서 민주주의 나름대로 어떤 그런 의견, 시민으로서 어떤 그런 의견 뭐 이런 네, 것들을 가질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주에 대한 어떤 그런 관심들은 앞으로도 또 지속적으로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수고 많았고 다음 주에는 돌아오려나 모르겠네. 자, 책은 어쨌든 다음 주에는 아, 도깨비 폰을 개통하시겠습니까? 네, 라는 책이야. 도깨비 폰을 개통하시겠습니까? 라는 어, 책이어서 네, 다음 주에는 그 책 가지고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준이 수고 많았습니다. 네, 안녕. 안녕히 계세요. 그래.